안녕하십니까. 라운피플의 이석중입니다. 오늘은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의 수가 적은 경우 인공지능 학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하려면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내야 될지를 알려주는 정답지, 즉 그 레이블링이 달려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 레이블을 달아주는 작업은 굉장히 피곤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거는 CT 데이터에서 치아를 분리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CT 데이터라는 거는 포인트 클라우드,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한 단면을 계속 찍은 다음에 그 단면을 누적해서 전체 데이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흉부 CT 찍을 때 보면은 CT 기계 안에 누워 있으면 한 장 한 장 단면으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점으로 구성된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점으로 구성된 데이터 안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부분이 의미 있는 데이터인지, 어떤 부분이 치아의 뿌리인지까지 정확히 알려주려면 누군가가 그런 점들을 하나씩 다 연결해서 여기까지가 치아의 뿌리다, 여기까지가 허파다, 여기까지가 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야지만 됩니다. 근데 점을 하나하나씩 다 줌인 줌아웃 하면서 연결시키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의 학습을 위해서 깊이를 인식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해 본다고 합시다. 이게 오른쪽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영상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알려주는 정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각 화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레이블링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두 작업 모두 다 상당히 고역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고 1시간 동안 작업을 해도 진도가 얼마 안 나갑니다. 치아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해도 한 사람의 치아를 전부 다 겨우 할 정도 분량밖에 안 되고 깊이 정보 역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좋을지를 따져봐야 되게 되는데요. 데이터가 적은 경우가 나눠보면은 데이터 자체가 없는 경우, 데이터 자체가 없거나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데이터 자체는 많은데 레이블링 된 데이터가 적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적은 경우에는 그 학습용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데이터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이미 다른 학습된 데이터의 결과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방식을 쓸 수가 있고요. 데이터는 자체는 많은데 레이블링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액티브 러닝이나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써야 됩니다. 자, 데이터 자체가 적은 경우, 이거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보면은 양품의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분량의 데이터는 특히 희소 분량의 경우에는 분량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량을 전부 확보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리고 데이터를 일일이 다 봐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분량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를 내용만 안다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분량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EasyDeepAg이라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GT라고 써 있는 부분이 그라운드 트루스, 즉 실제 분량이고요. EasyDeepA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 있는 영상이 EasyDeepAg이라는 툴을 통해서 만들어낸 분량입니다. 즉 가짜 분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실하고 거의 비슷한 분량을 만들어내게 되면 학습의 효율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독일어를 배울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전에 공부한 어떤 학습한 개념이 있으면 그거를 가져다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즉 레이블링 데이터가 몇 장 없는데 그것만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실제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학습이 잘 된 다른 어떤 모델들이 있다고 하면 그 모델 학습된 걸 가져다가 여기에 활용하게 되면 그냥 했을 때보다는 성능이 올라갑니다. 즉 실제로 이제 치아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치아 CT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 CT 대신에 뼈 사진으로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걸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치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잘 학습된 다른 결과가 있다면 비슷한 류의 학습에는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파인 튜닝, 즉 일부를 튜닝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전이 학습 또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경우는 데이터 자체는 많이 있는데 레이블링이 달린 데이터가 적은 경우입니다. 또는 뭐 레이블링이 하나도 안 달려있는 경우도 뭐 해당이 되겠죠.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액티브 러닝이라는 겁니다.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식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을 때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들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 오답 노트를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유형은 다시 볼 필요가 없고 잘 틀리는 유형만 공부하게 되면 빠르게 해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듯이 액티브 러닝이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 중에 처음에 뭐 일부는 아주 정성스럽게 레이블링을 하고 그걸로 학습된 결과를 이용해서 나머지 데이터들을 평가하고 그 중에 제일 결과가 안 좋은 놈들, 그 놈을 다시 학습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결과가 안 좋은 것들을 다시 레이블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음을 평가해서 또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 장의 데이터를 전체 레이블링 할 필요 없이 뭐 한 200장씩 몇 번만 사이클을 돌고 나면 원하는 어떤 커버리지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틀렸던 부분들을 오답 노트로 정리를 해놓고 그 부분만을 복습하면서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시험 성적이 좋아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장표는 저희 회사가 개발한 나비 AI 5.0에서 지원하는 액티브 러닝의 UI와 실제 예인데요. 여기 그 학습 데이터 편을 보게 되면 PCB에 비슷한 녹색 패턴이 주로 들어있는 것들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저 오른쪽에 이제 다른 패턴이 들어온 거는 당연히 그 컨피던스가 낮겠죠. 그리고 비슷한 것들은 높게 나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낮게 나오는 것들을 잘못 평가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정성스럽게 레이블링해서 학습을 시킨다면 아주 짧은 반복만으로도 결과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이제 UI는 전체 데이터 중에 예를 들어 1000장의 데이터를 레이블링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돌린 다음에 저희 툴에서 이렇게 이제 실리드 정보를 뽑아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나쁜 것만 골라서 그놈을 레이블링을 시키고 다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처음보다는 훨씬 더 잘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사이클들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판정하지 못하는 학습이 잘 안 된 것들을 다시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인공지능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방법입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말로 하면 준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AI가 좋은 결과를 내려면 정답지가 달려있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정답지가 달려있는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처럼 정답지가 달려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된다면 당연히 기울기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좋겠죠. 근데 정답지가 안 달려있는 다른 데이터들을 보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 분포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면 이 두 개의 데이터 집단을 구별하는 거는 역 슬래시 형태로 대주는 게 맞겠죠. 이처럼 학습이 안 된 데이터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게 아니고 기 레이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레이블이 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까지 같이 활용함으로써 AI의 일반화 성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학습 방법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원리이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요. 역시 저희 회사 나비 AI 5.0은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아주 충실히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저희는 이제 전체 데이터 중에 약 10%, 최소 10% 정도는 정답지인 레이블이 달려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만 되면은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용해서 실제 실험 결과 5에서 10% 정도 성능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한다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만 쓸 게 아니고 아까 액티브 러닝과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같이 섞어 쓰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레이블링, 즉 정답지가 달려있는 데이터 수가 적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데이터 자체가 적고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습용 데이터를 사실과 비슷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서 학습시키는 데이터 생성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잘 학습된 프리트레이닝된 결과를 이용해서 레이블링이 적은 데이터만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는 많은데 레이블링 된 데이터가 적다, 이런 경우에는 액티브 러닝이나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빠르게 학습 효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